대한상의가 4개월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의 절반 이상이 현장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우선은 권한이 없습니다. 거의 다 유인 업무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이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규제들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이나 환경이나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데 필요한 규제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이고, 나머지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제는 그것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정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기도를 출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장에서 이 규제 계획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오늘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겹겹의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규제가 약 22,280건 정도의 규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중 중앙 규제가 약 15,000건, 또 시군, 도 규제가 약 7,000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 3월, 올해 3월에 도내기업 2,700여 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업 규제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라는 답변을 64개 업체가 말씀해 주셨고요. 투자액이 약 1조 8,500억 정도입니다. 이런 규제가 풀려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한 3,5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신 거에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원전략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규칙 시행규칙 쪽에 카본 가루를 산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제품으로 등록하여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필요하겠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환경에 전혀 무해하다고 하면 이것도 규제도 완화시키면서 기업도 살고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그 재활용 쪽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그 기업들의 어떤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 그리고 또 그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상당히 그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런 그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도 저는 봤을 때 일선 공무원은 마음을 저는 안 놓는다고 봐요. 그래도 이거 언젠가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려면 모법에서 아예 감사원법에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아예 책임이 안 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틀로 가면 우리가 좀 우리 도지사님도 좀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하겠다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방송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불법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답답합니다. 땅 살 돈은 없고 당장 바이어가 와서 물건 달라고 하는데 나 끌려가도 좋다고 해서, 왜냐? 나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불법 공장, 내가 그래서 졌어요, 사실은. 조그맣게 져가지고 공장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양성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천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강주시에 건의하였으나 2013년도 경기도 지방하청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게 하청과에서 처음에 부결시켰던 걸 왜 그럼 한다고 했느냐. 이게 바로 사전 컨설팅의 매력입니다. 즉 사전 컨설팅팀, 즉 감사관실에서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상반기 중에는 보강공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쌍금 대표님께 그 폐천 부지를
매각해서 공장 증설을 하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민원을 적극 해결하니까 주민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할 때 감사 부담이 있습니다. 또 불허가하면 민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관실이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부서는 이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민원을 감사관실이 대신 떠안고 감사도 대신 수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점검해 주다 보니 실수도 미리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이 이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사전 컨설팅 감사는 그동안 감사관실 하면 솔직히 말하면 좀 갑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리돼버리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감사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하천에 가까운 쪽은 지금 기왕의 공장을 쓰고 있고 그 하천에서 더 먼 쪽의 땅이 이제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폐천부지로 결정하고 매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농림부 요소요소에 건의를 했지만 법이 이 법을 자꾸 주장했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보면은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토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는 분명히 해제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도 특혜를 준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이런 빌미로 지금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저희가 주택을 딱 지으려고 그러면은 농지 전용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지 전용 한계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000제곱미터 여기다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을 타는 승마장을 하면은 얼마까지 할 수 있냐? 딱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저한테 딱 그러십니다. 답변. 예,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1000제곱미터가 한계? 근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연 돼 있을까? 그러면 300평에서 승마장을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법인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을 쭉 찾아봤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그 해석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요. 유리하게끔 공무원하게. 10,000제곱미터로 해석을 하면은 다치니까. 그런데 1만 제곱미터가 맞습니다. 남기훈 씨한테 저한테 답변이었어. 농림부 담당자한테. 1만 제곱미터가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바깥에서는 승마시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는 좀 불가능하게 좀 돼 있긴 있습니다. 식량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기능,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그 농지를 지속적으로 농지 고도화를 통해서 소득을 증진시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도 우량 농지를 확보를 해야 될 이 취지는 뭐 다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우량 농지를 확보하는 것까지 포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농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량 농지를 확보하는 부분 이거는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나아간다면 농업의 개념을 종전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게 봐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본다면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흡수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래야 뭐가 되지. 지금 다른 데로 이사해서 얻어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순된 지금 법입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공장지역 같으면은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그 공업지역을 정설을 하려고 하면 그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용도지역의 경계를 단순히 바꾸는 그런 컨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저희가 유권 해석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관련 지침에 명시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예시를 저희가 들어주는 쪽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도권 심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수도권을 그 담당하는 과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수도권 심의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왔습니다.